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영상을 켠 이유는 그동안 제가 영상들을 많이 올렸잖아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도 쇼츠도 많이 올리고 배우로서 지낼 때의 모습들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뮤지컬 배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뮤지컬 전공을 꼭 해야 되냐 질문을 그동안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켜봤습니다. 제가 어제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으신 분들께 질문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어떻게 진로 방향을 정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어제 이 어떤 걸 알려드릴지 이제 정리를 하다가 너무 내용이 길어져서 제가 좀 챕터를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 1강 전공과 실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고, 예대 꼭 가야 할까요? 이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팩트부터 얘기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프로 무대 공연을 하시는 분 중에 예술계통 전공을 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무용과나 성악과를 전공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꼭 뮤지컬과를 나와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럼에도 뮤지컬과를 전공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게요. 대학에 대해서 먼저 말하기 전에 예고부터 말씀드리면 예고 가면 좋죠. 일찍이 이제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먼저 경험을 해보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일반고로 나왔거든요. 인문계.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해본 결과 입시할 때 보면 인문계 학생들보다 예고를 나온 학생들이 센스도 있고 그리고 실기에 대한 정보도 훨씬 많아요. 출발점이 아예 다른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예고를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 내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고를 꼭 가야 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예고는 안 가도 괜찮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에요. 근데 예대는 좀 달라요. 오디션 접수 서류에 보면 전공학과를 쓰는 그 칸이 있잖아요. 그게 있다는 거는 제 생각엔 공연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비전공자들이 공연에 대해서 아예 무지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뮤지컬과에서는 실제 공연을 하는 것처럼 학교에서 작품을 올리기도 하고 프로 공연에서 공연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예고에서보다 더 디테일하게 배우뿐만이 아니라 공연 스태프로도 참여를 해요. 학생들이 조명, 음향, 뭐 의상, 분장 이런 걸 다 학생들끼리 한단 말이에요. 뭐 이렇다 보니까 비전공자에 비해서 경험차가 정말 크겠죠? 게다가 학교에는 실제로 현장에서 이미 활동 중이신 분들이 교수님으로 계세요. 그래서 실전 꿀팁들을 정말 많이 얻습니다. 뭐 어디까지 알려주시냐면 마이크 소리 잘 타는 발성, 무대 위에서 어떻게 조명을 받아서 눈이 반짝이게 보이는지, 하다못해 오디션 볼 때 아이라인 색상 이런 것까지 되게 디테일하게 다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학생들끼리도 오디션 관련된 정보 공유가 정말 빨라요. 왜냐면 선배들 중에서도 활동 중이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배우로서 같은 길을 가는 인맥도 자연스럽게 생기고 또 실기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고 경험이라는 그 큰 차이 때문에 뮤지컬과에 진학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뮤지컬과에 진학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저는 뮤지컬과를 가는 거를 추천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진학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혹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뮤지컬과를 못 가게 됐다 하시는 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준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공연을 하기 이전에 이 전공자들과 오디션장에서 같이 경쟁을 또 해야 되고 앞으로 쭉 배우 생활도 하실 거잖아요. 자, 그래서 뮤지컬 전공을 하면 이로운 점은 알겠고 비전공자 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뮤지컬 배우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실기적인 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얘기는 비전공자 분들 뿐만 아니라 전공자인데 프로 무대를 꿈꾸는 그런 배우들한테도 해당되는 얘기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뮤지컬 배우는 연기, 노래,
움직임, 이 세 가지를 무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행하죠. 근데 이 세 가지를 모두 무조건적으로 특출나게 잘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배우가 아닌 사람이랑 비교를 했을 때 뮤지컬 배우라면 잘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몇몇 뮤지컬 배우 지망생이나 배우들이 간과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노래는 어느 정도 해. 근데 연기랑 움직임을 신경을 안 쓰는 분들이 꽤 있어요. 뮤지컬 배우잖아요. 노래만 잘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움직임이라고 해서 뭐 무용, 현대무용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무대에서 움직일 수 있냐 이건데 생각보다 연기할 때 잘 못 움직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티칭도 해본 결과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무대에서 연기할 때 자연스러워 보이려면 무대 움직임을 잘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관객이 내 연기를 봤을 때 그 인물로서 보여야 하니까.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쇼뮤지컬이나 뭐 안무가 많은 그런 뮤지컬을 하고 싶다 하면 탭댄스도 연습하고 무용을 좀 더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발레를 좀 꾸준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발레를 하는 이유가 제가 발목이랑 허리가 안 좋아서 강화하고 좀 주변 근육을 키워서 보완하기 위한 목적도 있긴 한데 무대 위에서 올바른 자세로 서 있고 내 몸을 잘 컨트롤하기 위함이 사실 커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뮤지컬 오디션에서 1차 오디션 때 이 발레를 보거든요. 기본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발레는 뮤지컬과에 가면 1학년 때 무조건 배워요. 그렇다는 건 뭐다? 진짜 기초가 중요하다. 이 움직임을 연습할 때 본인이 연습하는 모습을 한번 촬영해서 한번 봐보세요. 영상을 찍어서 보면 내가 표현하려고 했던 건 A인데 B를 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내가 100만큼 표현했다고 생각했는데 보이는 건 10%밖에 안 되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연습을 하면 되고 근데 연기만 하면 움직임이 도저히 나는 뚝딱뚝딱 되고 좀 어색하다 그러신 분들은 그 인물로서가 아니라 나라면 어떻게 움직일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그냥 진짜 편하게 대사도 그냥 뭐 읊조리듯이 편하게 얘기해보면서 그냥 그렇게 나대로 한번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가 됐다 하면은 거기서 이제 내가 분석한 내용을 더해가면서 그 인물로서 보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움직임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고 그리고 연기를 진짜 놓으면 안 되는 게 뮤지컬이라고 해서 또 노래랑 안무에만 신경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노래든 안무든 그것만 수행하면 누구나 할 수 있겠지.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보는 사람이 재미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 이 노래를 하는 이유가 있고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안무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노래할 때 감정이 실리면 숨 쉬는 구간이나 발성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움직임에서도 걷는 속도나 또 손짓 하나까지도 달라지기 때문에 연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뭐 연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드라마나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대사들을 따서 한번 그걸로 연습을 해보세요. 아니면은 멀리 갈 것도 없어. 그냥 내가 연습하고 있는 곡 있잖아요. 뮤지컬 곡을 보면 그 가사 하나하나가 다 대사잖아요. 그걸 말하고 분석하는 것부터 해보는 거예요. 이 분석에 관해서도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이거는 제가 또 나중에 영상을 한번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 진짜 너무너무 많아. 당장 TV 오디션 프로그램만 봐도 다 잘하고 뮤지컬도 그래요. 너무나도 발성 탄탄하고 고음도 진짜 꾀꼬리같이 잘 내고 이런 분들 너무 많거든요. 뭐 뮤지컬 배우니까 당연히 노래를 잘해야 되는 거는 맞죠. 그래서 저는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노래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안무가 없는 뮤지컬은 있지만 음악이 없는 뮤지컬은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죽어도 나는 진짜 움직이는 거 안 할 거야.
못해, 안 맞아 이러신 분들은 노래라도 많이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노래를 그래도 좀 괜찮게 한다 하시는 분들은 노래만 하지 말고 노래에 연기를 입히는 거를 좀 연습을 하셨으면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움직임, 연기, 노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돼 있거든요. 뗄 수가 없어. 하나만 잘해서는 이 뮤지컬 배우로서는 뭐 롱런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노래만 잘하면 뮤지컬 배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내가 기본기가 어느 정도 있고 소리도 잘 내고 뭐 이러신 분들도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 계시지 마시고 계속 추가적으로 분석도 하고 연습도 해서 발전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본인의 배우로서의 색깔을 찾게 되거든요. 이 색깔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이것도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뮤지컬 발성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해드리자면 뮤지컬 발성은 정답이 없어요. 물론 목 안 다치게 잘 부르는 것, 소리가 잘 전달되고 가사가 잘 들리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건 되게 중요한데 요즘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뮤지컬들도 많이 들어오고 장르가 다양한 뮤지컬들이 있잖아요. 분위기도 다 다르고 그 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도 성격이 더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앙상블을 하더라도 그 작품 안에서 여러 인물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의 발성만 연습을 할 거다라기보다는 내가 안 해본 노래들 있잖아요. 내가 좀 자신 없어 하는 노래들 그런 것들도 연습을 해보세요. 나이대도 뭐 어린 캐릭터부터 해가지고 나이가 있는 캐릭터까지 뭐 락도 해봤다가 클래식한 것도 해보고 그러면 거기에서 또 본인의 몰랐던 목소리나 또 내가 이런 캐릭터도 할 수 있었네 하는 새로운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 또 이제 발견을 했을 때 잘 가지고 있다가 다른 곡을 연습할 때 혹은 오디션 볼 때 잘 활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노래, 움직임, 연기 이 셋 중에 중요하지 않은 건 없다. 모두 중요하다. 이 실기들을 독학을 해도 사실 상관은 없지만 저는 그래도 객관적으로 나를 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작품을 하고 있는 그런 활동 중이신 배우분들이 아니라면 저는 레슨을 받는 걸 추천드려요. 이 레슨에 관해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내가 뮤지컬을 하고 싶은데 주변에 뭐 인맥도 없고 뮤지컬 전공이 아니고 하신 분들은 숨고라는 어플 있잖아요. 저도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있나 궁금해서 들어가 봤더니 레슨을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현재 활동 중인 뮤지컬 배우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숨고라는 어플 한번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따로 이렇게 개인 레슨을 하는 배우들이 있어요. 저도 레슨 경험이 있기도 하고 이런 개인 레슨 아니면 학원에 가시면 됩니다. 학원도 뭐 입시 학원이 아니라 오디션 실습을 위주로 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잘 찾아보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물어보는 분도 있었어요. 실기할 때 재능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솔직히 부정은 못합니다. 재능이 있으면 재능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당연히 이해도나 습득력이 다르겠죠. 빠르겠죠. 근데 배우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 타고난 재능들이 다 다르고 연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재능이 있는데 그걸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재능이 뭔지 알겠어. 내가 남들이랑 뭔가 이게 조금 다르게 좀 빠른 것 같아. 근데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레슨을 받기도 하죠. 좀 그거를 끄집어내줄 선생님을 찾기 위해서. 근데 이 재능이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벌써 한 10년 전인데 입시 시작할 때 노래를 막 힘으로만 부르고 진짜 노래를 못했어요. 노래를 못했는데 다양한 선생님들께 노래를 배우기도 하고 노래하는 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연습도 많이 하고 좋아하는 배우 목소리 진짜 많이 들으면서 따라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노래가 지금 되게 많이 늘은 거랍니다. 움직임이야 제가 어릴 때 피겨도 하고 합기도도 하고 좀 이런 활동적인 거를 많이 해서 친숙하고 지금까지도 움직임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뭐 움직임이야 그렇다 쳐도 노래는 제가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우로서의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 꾸준한 노력에 재능이 힘입어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지, 재능이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재능이 없다고 뮤지컬 배우가 못 되냐, 이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 가만히만 있지 마세요. 계속 나를 궁금해하고 본인의 숨겨진 모습들을 발견하려고 해야 합니다. 무작정 뭘 배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되고 싶은 배우가 어떤 배우인지, 그리고 또 그런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나에게 필요한 건 뭔지를 스스로가 알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받은 질문들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많은 질문들 중에 제가 오늘 얘기한 내용들과 관련된 질문들을 답변을 좀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뮤지컬 오디션 보기 전에 콩쿠르 경험해볼까 하는데 괜찮은 선택일까요? 20살이고 오디션에 저보다 잘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디션에 안 나왔거든요. 성악 전공인데 유과를 복수 전공하려고요. 성악 전공이라 나중에 뮤지컬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지금은 레슨 받으면서 연습 열심히 하고 있어요. 콩쿨 경험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약간 아쉬운 게 있어. 콩쿨들 좀 어릴 때 나가볼걸. 왜냐면 콩쿨들이 나이 제한과 경력이 또 있으면 못 나가는 콩쿨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 제한 걸리기 전에 콩쿨을 한 번쯤은 나가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긴장되는 순간에 실기를 하는 거니까 본인의 실력을 또 객관적으로 알 수 있으니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고. 20살이면 진짜 어린 나이죠. 그만큼 경험도 적고 당연히 오디션장에는 경력이 많은 배우들도 올 거고요. 근데 저라면 도대체 오디션이 뭘까? 이게 너무 궁금해서 보러 갈 것 같아요. 근데 갈 때 마음가짐을 나 이거 진짜 무조건 붙을 거야, 뭐 이런 생각보다는 오디션 한번 봐볼까? 경험을 해볼까? 뭐 이런 생각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뭘 알아야 연습을 하지. 근데 이왕 오디션 볼 거면 제대로 잘 준비해서 오디션을 보러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심사위원분들이 생각보다 이 오디션 보러 오는 사람들을 잘 기억하시거든요. 지금 좀 어리고 경력도 없지만 좋은 인상을 좀 보여드리고, 혹시나 또 내가 나중에 또 그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심사위원 분께서 나를 기억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잘 준비하셔야 돼요. 전공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레슨도 받으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시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비전공자입니다. 뮤지컬 하고 싶어서 일단 학원에 들어간 지 2개월 됐는데 이후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분은 제가 앞에 비전공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답변을 해드릴게요. 일단 다니고 있는 학원에서 뭐 어떤 분께 무엇을 배우는지, 뭐 본인의 실력이 어떤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 선생님이 본인한테는 유일한 객관적인 시선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좀 질문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어느 정도의 실력이고 오디션을 봐도 괜찮은 실력인지, 아니면 만약 오디션이 됐을 때 공연을 위해 뭘 준비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말이에요. 근데 아직 학원에 다닌 지 2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시작 단계일 테니까 기초를 쌓는다는 마음으로 실력 향상에 좀 힘을 쓰셔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하는 것도 좀 많이 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다음 질문입니다. 대학을 가고 싶은데 부모님 반대 때문에 지원도 없고 알바로는 한계가 있고 대학을 안 가기는 두려워요. 제가 주변에서 본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포기를 하거나 부모님께 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적을 내가 이번 학기에 어디까지 올리겠다 라든지, 뭐 입시할 때까지만 지원을 해달라, 아니면 뭐 대학교 때까지만 지원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딜을 하는 거예요. 물론 어찌저찌 설득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으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제가 본 이 뮤지컬, 뭐 연기 이쪽 예술계통을 반대하시는 부모님들은 호락호락 하시지 않거든요. 쉽게 설득을 당하지 않으세요.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거는 이 질문자님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니, 그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거를 좀 시원하게 긁을 본인의 의지가 좀 중요해요. 매일매일 뭐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 대본을
매일매일 읽는다든지 아니면 연기하는 모습을 부모님께 한번 보여드린다든지. 근데 이것도 저것도 다 안 통해서 결국엔 알바를 해서 입시를 하고 대학까지 가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만큼 내가 이 일을 사랑하고 진짜 하고 싶다. 그럼 본인의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예고를 반대하세요. 예고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고, 좀 나이가 어린 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예고를 가고 싶다고 한다면 왜 예고를 가고 싶고 거기에 가서 내가 뭘 배우고 싶은지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부모님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돼요. 예고도 많잖아요. 그 예고마다 장점도 다 다르고 계신 선생님도 다를 거고 예고를 졸업한 출신 배우들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고를 내가 무조건 가고 싶다 하신다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정리해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그러면 한 번 더 질문자님께 귀를 기울여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 고1입니다. 근데 공부를 아직 놓고 싶지 않고 어떻게 뮤지컬을 시작할지도 모르겠어요. 공부를 놓고 싶지 않으시다고요? 그럼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면 됩니다. 예체능을 선택한다고 해서 꼭 공부를 포기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고1이면은 아직 입시까지도 시간이 많고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도 틈틈이 부르면서 뮤지컬 시작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고민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뮤지컬과를 진학하고 싶은 생각이 굳혀져도 공부는 도움이 되면 됐지 안 되진 않거든요. 절대. 진짜 절대. 왜냐면 예체능도 입시할 때 성적이 반영이 되니까요. 그리고 뮤지컬을 만약에 지금부터 배우고 싶다 하면 뮤지컬 입시학원에 예비반이라고 있어요. 저도 예비반을 다녔던 경험이 있는데 가면은 장면 만들어서 연기하고 친구들이랑 무용이나 노래도 좀 내가 흥미를 느낄 수 있게 재밌게 그런 식으로 배우거든요. 그러면서 입시하는 언니 오빠들 보면서 어깨너머로 좀 배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학원에 가서 배우다가 적성에 맞으면 또 입시까지 계속 쭉 하는 거고 아니면 또 공부해야지 하고서 돌아서도 그때 늦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꼭 학원에 가지 않더라도 학교에 동아리가 있으면 동아리도 해보고 아니면 혼자 요즘에 뮤지컬 영상 되게 많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보면서 따라해보기도 하고 아직 고1 어린 나이니까 고민이 된다면 그냥 과감히 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뮤지컬 전공도 아니고 인맥도 없으면 현실적으로 힘들겠죠? 네,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혼자서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이니까. 그래서 저라면 뮤지컬 학원을 갈 것 같아요. 뮤지컬도 많이 보기도 하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죠. 비전공자분들이 뮤지컬을 시작할 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주변에 도움 받을 곳도 없고 진짜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겠잖아요. 그리고 뭐 본인의 나이에 뮤지컬을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으신데 사실 뮤지컬은 나이 제한이랄 게 없거든요. 특정 뮤지컬은 나이 제한이 있긴 해요. 몇 년생부터 몇 년생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뮤지컬들은 지원하셔도 됩니다. 제가 실제로 같이 작품했던 배우들의 나이대를 보면 진짜 다양해요. 20대부터 40대까지 앙상블들만 봤을 때. 그래서 걱정을 하고만 있기보다는 오디션 지원을 해보시는 거를 저는 권하고 싶어요. 사실 그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잖아요. 걱정할 시간에 움직여라. 뮤지컬에 대한 그런 뭔가 진실된 열정이 있고 열정이 있는 만큼 노력을 하신 분이라면 저는 오디션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제목 클릭하면 설명란이 이렇게 있어요. 그거를 클릭하시면 제가 이메일을 하나 띄워놓을게요. 거기에 본인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 자세하게 좀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같이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런 것도 얘기하면서 같이 고민 나눠보는 그런 영상도 찍어보려고 하니 사연 보내주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